어머니, 집안에서 마트 시식 코너에서 나는 음식 냄새가 나서 너무 힘들어요. 추석날 며느리 이서연의 목소리가 온 집안에 차갑게 퍼졌습니다.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고 청소와 설거지까지 마친 한말수는 그저 오늘 하루만은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겁게 보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칼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기름 냄새, 어묵 냄새, 정말 마트 시식 코너 같아요. 손님들 오면 창피하다고요. 순간 젓가락을 쥔 말순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40년을 땀 흘려 지켜낸 삶이 단 한마디 말로 모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견디기 힘든 건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릴 뿐 끝내 어머니 편에 서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부르게 될지요. 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작년 추석을 사흘 앞둔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5시 한말수는 이미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67세의 몸이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날렵했습니다. 토랑국을 끓이고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는 동안 아파트 전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가져온 식재료들이 싱크대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요리해온 손끝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파전 반죽을 젓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이번엔 서연이도 좋아할까? 며느리 이서연을 생각하며 말수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 5년째 여전히 어색한 사이였습니다. 아니, 어색함을 넘어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마트에서 일한 지 벌써 30년. 시식 코너와 진열 담당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튀김기와 어묵 냄새에 둘러싸여 일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 냄새들이 옷에, 머리카락에, 손끝에 배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샤워를 해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냄새였습니다. 오전 9시 아들 지훈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벌써 다 하셨네요. 응,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야. 지훈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말했습니다. 40세의 그는 중견 유통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지만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늘 애매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서연이도 곧 일어날 거예요. 오늘은 좀 편하게 지내세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편하게 며느리 눈치를 보며 조심조심 걸어야 하는데 10시 반 이서연이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원피스에 화장을 완벽하게 한 채였습니다. 36세의 그녀는 식품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는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고급 브랜드만 고집하고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했습니다.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인사는 정중했지만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부엌을 둘러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말수는 마지막 전을 붙이며 서연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며느리의 기분을 맞춰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항상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서연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말수는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왜 집에서 시식 코너 음식 냄새가 이렇게 심하게 나는 거예요? 말순의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지만 직접 듣자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서연은 거실을 둘러보며 계속했습니다. 튀김 냄새, 어묵 냄새, 핫도그 냄새까지 온 집에 배어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제 옷에까지 냄새가 배어서 손님들 만날 때마다 너무 민망해요. 지훈이 당황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서연아, 그런 말은. 오빠,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제 김 대표랑 미팅했는데 계속 코 벌름거리면서 뭔 냄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서연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사람이 이런 냄새 풍기고 다니면 어떡해요? 완전히 체면이 깎여요. 말수는 가스레인지 불을 끄며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4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요리해온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마트에서 일하시는 건 이해해요. 서연의 말투에는 거짓 이해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집까지 그 냄새를 가져오시면 곤란해요. 우리도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마트 알바 같다니까요, 정말. 그 한마디가 부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지우는 아내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폭탄이 터진 후였습니다. 말수는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설거지통 안에서 나는 작은 소리마저 크게 들렸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67세의 등이 곧게 펴지는 순간 묘한 위압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마트 알바 같다고. 서연의 얼굴에서 색이 빠져나갔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내가 40년 넘게 가족 뒷바라지하며 번 돈으로 이 집 마련하고 말수는 앞치마 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결혼자금 대주고 손자 돌봐주는데 앞치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마트 알바 같다고. 지훈이 급하게 나섰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아니야. 말순이 아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정확히 그런 뜻으로 한 말이야. 서연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나름대로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미지 관리도 해야 하고 사업상 체면도 중요하고. 이미지? 말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내가 너희 이미지에 손상을 준다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 좋아. 말순은 방 안으로 향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마트 알바는 발을 뺄 테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해. 방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전체를 울렸습니다. 거실에는 차가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지훈이 아내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평소보다 강한 어조였습니다. 서연아, 너무 심했어. 뭐가 심해요? 서연은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을 말한 건데요. 어머님이 하루 종일 마트에서 시식 코너 일하시잖아요. 냄새 나는 건 당연하고요. 내가 참을 수 없을 만큼 심해요. 그래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지훈도 답답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중간자 역할만 해야 했습니다. 그럼 뭐 어떡해요? 계속 참고 살아요? 서연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요. 말수는 방 안에서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니 67세 노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매일 마트에서 시식 코너를 돌보고 진열을 정리하며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마트 알바라. 말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말순에게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30년 전 젊은 시절의 그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그런 것들을 묻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눈에는 그저 마트에서 용돈벌이 하는 67세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말순 자신만이 아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 진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지훈과 서연의 낮은 다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뭔가 달라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깼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제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트 알바 같다니까요. 서연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몸이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팠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하네. 말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증상은 처음이었습니다.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제의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는데 거울 속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67세의 얼굴에 피곤함이 더해져 더욱 늙어 보였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어지러움이 계속됐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미역국을 끓이는데 한순간 휘청거렸습니다. 싱크대를 붙잡고 균형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부엌으로 나온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일로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터라 더욱 세심하게 어머니를 살폈습니다. 응, 괜찮아. 말수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가 예사롭지 않았으니까요. 오늘은 집에서 쉬세요. 마트 일도 잠깐 쉬시고요. 지훈의 제안에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일 가야 해. 하지만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더 가야지. 말순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 며느리에게 들은 말 때문에 더욱 의지가 생겼습니다. 마트 알바라고? 그럼 그 마트 알바 제대로 해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마트로 출근하는 길도 평소보다 힘들었습니다.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볍게 오를 수 있는 계단인데도 말입니다. 중간에 한번 멈춰서 숨을 고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는 가운데 혼자서만 천천히 걸어야 했습니다. 혹시 큰 병은 아니겠지? 말수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걸었습니다. 하지만 몸의 신호는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말순아. 마트에 도착하자 박금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65세의 금자는 말순과 함께 시식 코너를 담당하는 동료였습니다. 5년 전부터 함께 일해온 유일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얼굴이 안 좋은데? 금자의 날카로운 관찰력에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역시 오랜 친구는 달랐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무슨 괜찮아.
안색이 창백해. 금자는 말순의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아픈 자식을 돌보듯 자연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열은 없는데 어디 아파? 정말 괜찮다고. 하지만 말순의 몸은 정직했습니다. 유니폼을 갈아입는 동안에도 어지러움이 멈추지 않았고 심장 두근거림도 계속됐습니다. 오전 내내 시식 코너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볍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오늘따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튀김기 앞에서 핫도그를 튀기는데 기름 냄새가 더욱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제 며느리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온 집에 냄새가 배어 있다고 했죠.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어린 손님이 떡볶이를 맛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말순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새로운 시식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새로 들어온 치킨 너겟이었습니다. 기름에 튀기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런 냄새가 옷에 배는구나. 말순은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어제 서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옷에까지 냄새가 배어서 민망해요. 튀김기에서 너겟을 건져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며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집게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말순아. 금자가 재빨리 달려와 말순을 붙잡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놀라며 모여들었습니다. 어떻게 얼굴이 하얘졌어? 말순은 근처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잠깐 어지러운 것뿐이야. 무슨 괜찮아. 병원 가자. 지금 당장. 금자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야, 손님들이. 손님은 무슨, 너 지금 쓰러질 것 같잖아. 금자는 유니폼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매니저한테 말하고 병원 간다. 논의 끝. 말순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금자의 걱정 어린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한산했습니다. 평일 오후라 그런지 환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기다리는 동안 말순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큰 병은 아니겠지? 뭔 소리야? 그냥 피곤한 거겠지. 금자는 말순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말순이 갑자기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게 이상했습니다.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심전도, 심장 초음파, 혈액 검사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말순은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한말순님? 의사가 말순을 불렀습니다. 60대 중반의 내과 전문의였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지만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니 모니터에 심장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것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으시네요.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금자도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장 판막증입니다. 혈액이 역류하면서 심장에 부담을 주고 있어요.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말순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시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시술이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빨리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증상을 참고 지내신 것도 대단하고요. 의사는 처방전을 써주며 계속했습니다. 우선 약물로 증상을 조절하고 다음 주에 정밀 검사 받으세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과 상의해서 시술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병원을 나오는 길 말수는 처방전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금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심각해? 시술해야 한대. 그럼 빨리 가족들한테 연락해야지.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왜 안 돼? 금자야. 말수는 금자의 팔을 붙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가족들한테는 말하지 마. 금자가 놀란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심장 시술인데 왜 말하지 말라고? 지금 가족들한테 말하면 더 짐이 될 것 같아. 말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짐이야? 가족인데. 금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제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말순의 목소리에 서글픔이 배어나왔습니다. 마트 알바 갔다고 했어. 냄새 난다고, 체면 없다고. 그년이 뭐래? 금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해? 됐어. 화내지 마. 말수는 금자를 달랬습니다. 어차피 나는 그들에게 짐일 뿐이야. 마트 알바하는 늙은 시어머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내가 무슨 짐이야? 내 병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말순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만 알고 있어. 부탁이야. 금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7세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20대에 결혼해서 가족을 위해 살아온 40여 년.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시부모를 모셨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 왔습니다. 마트에서 일하게 된 것도 생계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연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들 가정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30년째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식 코너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진열을 정리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단조롭지만 성실하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눈에는 마트 알바구나. 말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의 노력도 성실함도 그들에게는 체면 없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지훈과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말순을 보며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일찍 들어오시네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일찍 끝났어. 말순은 간단히 대답하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웠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말을 심하게 했나 봐요. 말수는 걸음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저도 스트레스가 쌓여서. 서연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이미 상처를 받은 후였습니다. 괜찮아. 정말요? 응. 내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
말수는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마트 알바니까. 방문이 닫혔습니다. 말수는 침대에 앉아 처방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심장 판막증, 시술 필요, 의사의 말이 되돌아왔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하라는 말도. 하지만 나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말수는 처방전을 서랍에 넣으며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겠다고. 밤이 깊어가도 말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내일 또 마트에 나가야 했습니다. 시식 코너에서 튀김을 하고 어묵을 끓이고 손님들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들이 또 몸에 배겠죠.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67세 한말순의 현실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말수는 매일 처방받은 심장약을 복용했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약통을 서랍 깊숙이 숨겨두고 가족들 몰래 약을 먹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지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로 바쁜 그에게 어머니의 건강은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나이가 나이인데 뭐. 말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빴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요즘 부쩍 바빠 보였습니다. 노트북을 끼고 살며 전화 통화를 계속했습니다. 사업이 크게 확장되는 모양이었습니다. 김 대표님, 네. 대형마트 입점권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서연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마트요? 거기 규모가 정말 크다면서요. 거기 들어가면 우리 매출이 2배는 늘 것 같은데. 말수는 설거지를 하며 서연의 통화를 들었습니다. 마트. 자신이 30년째 일하고 있는 바로 그 마트였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프레젠테이션 준비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마트에만 들어가면 대박인데. 지훈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마트가 그렇게 큰가? 오빠도 모르세요? 이 지역에서 제일 큰 마트예요. 거기 입점하면 브랜드 인지도가 확 올라가죠. 서연은 흥분한 듯 말했습니다. 사실 입점 조건이 까다롭기로 유명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말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매일 일하는 그 마트에 며느리가 입점하려고 한다니. 어머님도 거기서 일하시잖아요. 지훈이 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있으세요? 말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말해주고 싶었지만 어제까지도 마트 알바라고 무시했던 그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냥 시식 코너에서 일할 뿐이야. 그런 건 잘 모르겠어. 그럼 말고요. 서연은 실망한 듯 말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님은 말단 직원이시니까 그런 정보는 모르시겠죠. 말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약을 먹었는데도 증상이 계속됐습니다. 마트에 출근해서도 몸이 무거웠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피곤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습니다. 말수나 괜찮아? 박금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약은 제대로 먹고 있지? 금자만이 말순의 병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새로운 시식 메뉴를 준비하며 말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가 이 마트에 입점하려 한다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말순 씨 수고하세요. 젊은 직원이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말수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수고해요. 그때 본사에서 온 부장급 직원이 시식 코너를 점검하러 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성이었습니다. 말순 씨, 오늘도 고생하시네요. 네, 부장님. 말순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참, 말순 씨. 회장님께서 현장 상황 보고를 원하신다는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잠깐. 그 순간 금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말순이는 지금 몸이 안 좋아서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시죠.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 챙기세요. 그들이 떠나고 나서 금자가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얼굴이 또 창백해졌어. 응, 괜찮아. 하지만 말순은 방금 전 대화가 신경 쓰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일반 직원을 대하는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몸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웠습니다. 시식용 떡볶이를 끓이다가 한순간 휘청거렸습니다. 말순아. 금자가 재빨리 달려와 말순을 붙잡았습니다. 또 어지러워? 조금만. 말순은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일찍 들어가자. 오늘은 내가 마무리할게. 안 돼. 아직 시간이. 말순아, 건강이 먼저야. 금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말순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집에 일찍 돌아온 말순을 본 서연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일찍 오셨네요. 응, 일찍 끝났어. 요즘 자주 일찍 오시는 것 같은데 혹시 마트에서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서연의 말에는 걱정보다는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말수는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서연이 다시 불렀습니다. 참, 어머님. 제가 마트에 입점 신청했거든요. 말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혹시 어머님 통해서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담당자가 누군지라도. 서연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차피 말단 직원인데 뭘 알겠어라는 생각도 깔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말고요. 어차피 저희가 알아서 해야죠. 서연은 실망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그냥 일만 하시는구나. 그 말이 말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일까요? 30년 동안 그 마트에서 일하면서 쌓아온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닐까요? 방에 들어가서 약을 먹으며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이 일하는 마트에 입점하려 한다니. 그것도 자신을 무시하면서.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67세의 하루가 또 지나갔습니다. 내일도 마트에 나가서 시식 코너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말수는 서랍에서 오래된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먼지가 쌓인 명함이었지만 거기에는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밤이 되어 지훈과 서연의 대화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마트 입점되면 정말 좋겠다. 그러게. 그런데 어머니 통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어머니가 뭘 알겠어. 그냥 시식 코너에서 일할 뿐인데.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말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시식 코너 직원일까요? 내일은 뭔가 다를 것 같았습니다. 말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움트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마트 본사에서 입점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었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서연은 정장을 차려입으며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마트 입점만 성공하면 우리 회사 매출이 2배는 늘 거예요. 그래, 잘 되길 바라. 지훈도 아내를 응원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이 일하는 마트에 입점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니 참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오늘 마트에서 뭔 일 있는지 아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어. 말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님은 시식 코너에만 계시니까 본사 일은 모르시겠죠. 서연의 말에는 여전히 무시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일찍 나가야 해. 말순이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일찍 나가세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볼 일이 있어서. 말순은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제 본사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 참석해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마트 본사 건물. 서연은 긴장한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김 대표님도 함께 오셨네요. 서연의 사업 파트너인 김 대표가 함께 왔습니다. 둘 다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만 성공하면 대박이에요. 김 대표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마트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라고 했죠? 회장이라고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우리 프레젠테이션만 잘하면 돼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본사 직원들이 이미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부장급 직원 몇 명과 과장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대표 이서연입니다. 서연은 자신 있게 인사했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곧 시작하겠습니다. 부장급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권자분은 언제 오시나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곧 오실 겁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6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서연은 처음에는 그 여성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평소 마트 시식 코너에서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다. 본사 직원들이 모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여성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말수는 회의실 상석에 앉았습니다. 평소의 수수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입점 신청하신 프랜차이즈 프레젠테이션을 듣겠습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당황했지만 어쨌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고급 프리미엄 라인으로 서연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브랜드 이미지를 매우 중시합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품격 있는 매장 운영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지향합니다. 말순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저희는 냄새 관리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서연의 말에 말순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기름 냄새나 자극적인 냄새를 최소화해서 고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 순간 말순이 손을 들어 서연의 말을 멈췄습니다. 잠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냄새 얘기를 하셨는데 말순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혹시 마트 시식 코너 냄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아, 그게 제가 들어보니 대표님께서는 마트 직원들을 마트 알바 같다고 표현하시더군요. 말순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저는 그냥 냄새나고 체면 없다고도 하셨죠. 말순이 말을 끊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설마 시어머니가 마트의 최고 결정권자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말순은 정장 내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 명함입니다. 명함을 받아든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트그룹 회장 한말순.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전부터 이 마트를 일궈온 사람입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했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직접 일하며 손님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연과 김 대표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트 알바라고 하셨죠. 말순이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손님을 무시하고 직원을 무시하는 브랜드는. 말순은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 매대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입점은 불가합니다. 말순의 최종 결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됐습니다.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는 참지 않겠어요. 말순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본사 직원들도 어리둥절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의가 끝나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서연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몇 달째 준비해온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서연 씨. 말순이 나가기 전에 서연을 불렀습니다. 앞으로 다른 곳에 입점하실 때도 조심하세요. 직원들을 무시하는 습관은 고치시는 게 좋겠어요. 말순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뒤로는 충격에 빠진 서연과 김 대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은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프레젠테이션은 어떻게 됐어?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순은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전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일찍 들어오셨네요. 지훈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응, 일찍 끝났어.
말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 말순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말순은 앞치마를 벗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숨어서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어. 지훈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얘기세요? 내 아내가 알고 있을 거야. 말순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충격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숨기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회사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마트 입점 실패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업계에서는 서연이 마트에서 어떻게 거절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직원을 무시하고 냄새 타령을 했다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서연 씨 회사 요즘 어렵다면서요? 다른 업체 사장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직원들한테 함부로 했다가 망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서연의 사업은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거래처들도 하나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평판이 나빠지자 새로운 사업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대표님, 이달 매출이 또 반으로 줄었습니다.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임대료도 밀렸고 직원 급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연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승승장구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기울어졌습니다. 결국 서연은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 사무실을 빼야 했고 직원들에게 밀린 급여를 주지 못했습니다. 오빠 어떡하죠? 서연은 지훈에게 매달렸습니다. 은행 대출도 받을 수 없고 다른 사업 시작할 돈도 없어요. 지훈도 답답했습니다. 자신의 수입만으로는 아내의 빚까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단 다른 일이라도 찾아보자. 무슨 일을요? 저는 사업만 해봤는데. 서연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편 말수는 여전히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어떠세요? 젊은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냥 말순 씨라고 해도 돼요. 말수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현장에 있을 때는 그냥 동료니까. 하지만 말순의 진짜 정체를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시식 코너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박금자 씨, 말순이 친구를 불렀습니다. 뭐야? 나 병원 가야겠어. 드디어 가족들한테 말할 거야? 금자가 기대하며 물었습니다. 응,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 말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수는 지훈을 불렀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지훈은 진지한 어머니의 표정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사실 엄마가 병원에 다녔어. 네. 어디가 아프세요? 지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심장이 안 좋아서 시술을 받아야 해. 말수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언제부터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지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한 달 전부터 너희한테 짐 되기 싫어서. 어머니, 그게 무슨 짐이에요? 지훈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인데 왜 혼자 끙끙 앓으세요? 서연도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언제 시술 받으세요? 다음 주 화요일로 예약했어.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휴가 내고 병원에 같이 갈게요. 말수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술날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약속대로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간단한 시술이라고 하잖아요. 응, 고마워. 말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67년을 살며 느껴보지 못한 안정감이었습니다. 시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말순을 본 지훈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말순의 목소리가 전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뭐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랐어요. 서연이 말에 휘둘려서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말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약속해요. 모자가 오랜만에 진심으로 대화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서연은 결국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마트였지만 예전에 무시했던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니, 여기 진열 정리 좀 해주세요. 어린 알바생이 서연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몇 달 전까지 사업가였던 서연이 이제는 마트 직원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 다리가 아팠습니다. 손님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해야 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무시했던 그 일들을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시어머님이 30년 동안 하신 일이구나.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인지. 퇴근길에 서연은 마트 앞을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실패한 그 마트였습니다. 시식 코너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성실하게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분들도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겠지. 서연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거실에 앉아있던 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응, 정말 죄송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몰랐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는지. 말순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알겠어? 네, 이제야 알겠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말순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할 게 뭐 있어. 이제부터 잘하면 되는 거야. 그날부터 집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말순도 점차 회복했습니다. 시술 후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말순은 중요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성실한 상인 재단을 만들 거야. 지훈과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재단이요?
응, 시장에서 일하는 분들, 마트에서 일하는 분들의 자녀들을 도울 거야. 말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교육비 지원하고 장학금도 주고 어머니 대단하세요. 지훈이 감탄했습니다. 30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많이 배웠어. 진짜 부는 성실과 신뢰에서 온다는 걸.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야. 그 주말 말순과 지훈은 함께 시장을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자 나들이였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가 처음 장사 시작한 곳이에요? 응. 30년 전에는 정말 작은 가게였어. 말수는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때는 하루하루가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시절이 가장 보람 있었어. 왜요? 손님들과 직접 만나고 정성껏 서비스하고 그게 진짜 장사야. 지우는 어머니의 말을 새삼 깊이 느꼈습니다. 어머니, 정말 존경해요. 뭘, 그냥 성실하게 살았을 뿐이야. 해가 저물어가는 시장 골목을 모자가 함께 걸었습니다. 말순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67세의 인생이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는 삶, 당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훈아, 내 어머니, 앞으로 서연이한테 잘해줘. 그 아이도 많이 깨달았으니까. 내 어머니, 그리고 기억해.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 누구든지 다 소중한 이유가 있는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말수는 아들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한 저녁이었습니다. 가족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서연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훈 오빠, 어서 오세요. 따뜻한 인사였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가족이 함께 식사했습니다. 오랜만에 화목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님, 재단일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마트에서 일해보니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수는 며느리의 변화한 모습에 흐뭇해했습니다. 그래, 함께 해보자.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가슴의 답답함도 사라졌고 마음의 상처도 아물었습니다. 67년을 살며 처음 맛보는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삶, 당당한 삶이었습니다. 결국 진심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성실함과 진정성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이었습니다. 한말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